2단계 12호 3주 날개의 비밀. 어떤 것들이 하늘을 날아다닐까요? 가을 하늘은 참 맑고 푸르러요. 길가에 코스모스가 피고 하늘에는 잠자리들이 이리저리 날아다니죠. 구름은 높은 곳에서 천천히 모양을 바꾸며 흘러가고 새들은 힘차게 날갯짓을 하며 날아올라 하늘을 맴돌곤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늘을 보며 나도 하늘 높이 날아봤으면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잠자리가 나는 걸 보면 참 경쾌한 느낌이 들어요. 공중에 멈춰 있다가도 어느새 조용히 앞으로 가고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재빨리 다른 방향으로 휙 날아가지요. 새들은 또 어떤가요? 참새는 몸집이 작고 날개가 짧아서 날아다니는 모습이 그리 멋지지는 않지만 그보다 큰 까치 정도만 해도 훨훨 하늘을 나는 모습이 참 멋지지요. 특히 날다가 큰 날개를 뻗어주며 천천히 나뭇가지나 땅에 가볍게 내려앉는 모습을 보면 정말 우아해 보인답니다. 새들은 나는데 전문가들이에요. 새니까 당연하다고요? 잠자리나 새 말고 하늘을 나는 것은 또 있어요. 바로 비행기예요. 햇빛을 받아 반짝거리며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보면 멋있기도 하고 참 신기하다는 생각도 들지요. 무거운 쇳덩어리로 만든 것이 어떻게 하늘 높이 올라갔을까요? 또 어떻게 저 무거운 것이 떨어지지 않고 날 수 있을까요?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새처럼 몸이 가벼워야 할 텐데 말이에요. 그런데 비행기는 그 무거운 몸으로 날개를 퍼덕이지도 않고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으니 참 신기해요. 잠자리와 까치, 비행기는 모두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요. 잠자리는 작고 얇은 날개가 있고 까치는 날렵한 날개가 있으며 비행기는 아주 거대한 날개를 가지고 있답니다. 날개가 없어도 날아다니는 것이 있다고요? 아! 풍선! 풍선 말이군요. 정말 풍선은 날개가 없어도 잘 날아오르네요. 하지만 날아다니는 속도는 잠자리나 비행기처럼 민첩하지는 않답니다. 새는 어떻게 해서 날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했듯이 새들은 몸이 매우 가벼워요. 잠자리 같은 곤충이 가벼운 것은 말할 나위도 없겠지요. 새는 몸을 이루는 뼈가 다른 동물에 비해 가늘고 또한 속이 비어 있어서 아주 가볍답니다.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서도 몸집은 비슷한데 몸무게는 서로 다른 친구들이 있지요? 그건 몸속의 뼈 무게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뼈가 굵고 튼튼한 사람은 비슷한 몸집의 사람에 비해 몸무게가 많이 나가거든요. 새들은 뼛속이 비어 있어서 같은 몸집의 다른 동물보다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의 몸속에는 기낭이라는 공기주머니가 있기 때문에 그곳을 통해 산소를 충분히 들이마실 수 있지요. 게다가 새는 가슴 근육이 아주 튼튼해요. 날개를 힘차게 움직이려면 당연히 그래야겠지요. 또한 새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앞으로 쉽게 날아갈 수 있도록 몸이 유선형으로 생겼어요. 몸이 유선형으로 생겼다는 것은 공기의 저항을 적게 받는다는 말이에요. 공기의 저항? 그게 뭘까요? 더운 여름날 부채질을 해서 바람을 일으키면 시원하지요? 그런데 부채질을 오랫동안 하면 힘이 들잖아요. 단지 허공을 왔다 갔다 하는데도 팔이 아파요. 작은 부채라면 힘이 덜 들겠지만 부채가 아주 크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럼 힘이 훨씬 많이 들겠지요. 아마 부채를 몇 번만 움직여도 땀이 날 거예요. 그런데 부채는 아무것도 없는 곳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부채가 지나가는 곳에는 바로 공기라는 녀석이 있답니다. 공기가 있는 곳을 헤치고 지나가려고 하니 힘이 드는 거예요. 부채질을 하면 부채가 움직인 덕분에 부채 앞에 있던 공기가 밀리며 바람이 만들어져 시원해지긴 하지만요. 물속에서도 비슷해요.
욕조에 물을 채우고 손을 집어넣고 손을 펴서 물이 닿는 면적을 최대한 넓게 하여 오른쪽 왼쪽으로 왔다 갔다 움직여 보세요. 물과 닿는 면적이 넓으니까 움직이는데 힘이 들어요. 이번에는 손가락을 모두 오므려 주먹을 쥔 채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여 보세요. 처음 했던 것보다는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지요? 이처럼 물체는 공기 중에서는 공기의 저항을 받고 물속에서는 물의 저항을 받아요. 다만 공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어쨌든 공기를 헤치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물체가 있다면 공기가 그리 좋지만은 않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공기는 물체가 앞으로 나아가려는 것을 방해하니까요. 그러므로 가능하면 공기와 많이 부딪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훨씬 힘이 덜 들 거예요. 독수리를 한번 보세요. 부리부터 머리까지 유선형으로 생겼기 때문에 공기의 저항을 많이 받지 않아 앞으로 빠르게 나아갈 수 있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이 부러워 날 수 있는 도구를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크고 멋진 날개를 달면 하늘을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여러분도 그런 상상을 한 번쯤은 해봤을 거예요. 하레가 커다란 날개를 달고 펄럭펄럭 흔들며 날아가는 모습 말이에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사람의 몸은 너무 무겁고 팔 힘은 너무 약해요. 새들은 머리도 작아서 몸 전체가 날아다니기 편한 구조로 되어 있지만 사람은 걸어다니기 편하도록 진화해 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모습이 날기에 적합하지 않아요. 새와 사람의 몸을 비교해보면 사람은 머리도 크고 몸통도 크고 다리도 무척 크고 길어요. 그렇다면 사람이 날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날개가 필요할까요? 대부분의 새들은 날개가 몸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러니 사람들이 자유롭게 날 수 있으려면 엄청나게 큰 날개가 있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큰 날개가 있다 하더라도 과연 그 날개를 사람이 팔로 빠르게 휘젓는 게 가능할까요? 아마 날개를 휘젓기는커녕 들고 서 있기도 힘들 거예요. 잠자리의 경우 아주 얇은 날개로도 잘 날 수 있는데 그건 몸집이 작고 가볍기 때문이에요. 연약한 날개로도 잘 날 수 있도록 진화한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의 몸이 작고 가벼워지지 않는 이상 팔에 큰 날개를 달아 날려고 하는 시도는 포기해야 할 것 같네요. 새의 날개에는 여러 가지 비밀이 숨어 있어요. 날개만 있다고 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비밀을 알고 나면 아무리 가볍고 큰 날개가 있어도 사람이 날 수 없다는 걸 확실히 깨달을 거예요. 그럼 새의 날개에는 어떤 비밀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해요. 새의 날개를 옆에서 잘 보면 두께가 일정하지 않아요. 앞부분이 조금 더 두껍고 위쪽이 약간 볼록하게 올라와 있답니다. 날개의 그런 모양이 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째서 그러냐고요? 이제부터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새가 공중에서 날갯짓을 하지 않고 그저 날개를 펴고만 있어도 잘 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특히 날개가 큰 새들이 그렇게 지면과 평행하게 유유히 날아가는 모습은 정말 멋지지요. 그런데 대체 날갯짓을 하지 않는데도 어째서 새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날아갈 수 있는 걸까요? 볼록하게 솟은 날개 윗면으로 공기가 빨리 지나가요. 날개 아래쪽에 평평한 곳을 흐르는 공기는 천천히 지나가지. 위쪽은 공기가 빠르게 지나가 버려 공기의 양이 많지 않답니다. 반대로 아래쪽으로 흐르는 공기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공기의 양이 많지요. 그러면 위로 흐르는 공기와 아래로 흐르는 공기의 힘이 달라져서 아래쪽에 있는 공기가 공기를 빌려주기 위해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해요. 그러면 공기의 흐름에 의해 날개에도 위로 떠오르려는 힘이 생긴답니다. 이 힘을 양력이라고 해요. 날개가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가려는 공기의 힘을 받으면 새는 그 힘을 이용해서 날갯짓을 하지 않고도 오래 날 수 있는 것이랍니다. 물론 언제까지나 날 수는 없어요. 공기가 위로 올라가려는 힘보다 새를 땅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더 세니까요.
땅에서 끌어당기는 힘은 바로 중력이에요. 그러므로 시간이 지나면 땅으로 내려오게 되겠지요. 물론 다시 날갯짓을 한다면 더 날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다면 비행기는 어떨까요? 비행기는 새의 흉내를 낸 걸까요?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하늘을 날아오르는 것을 한번 유심히 보세요. 날아오를 때 마치 뭔가가 밑에서 밀어올리듯이 쑥쑥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답니다. 어떤 때는 공기가 미는 힘이 너무 세서 비행기가 한 바퀴 돌아버리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렇다면 비행기를 떠받쳐주는 힘이란 과연 어떤 힘일까요? 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행기의 날개 아래쪽을 흐르는 공기가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안간힘을 쓰며 날개를 밀어 올리는 거지요. 공기가 흐른다는 것은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기가 흘러다녀야 날개를 위로 잘 떠받칠 수 있을 텐데 만약 바람이 없다면 어떻게 하죠? 바람이 없는 날에는 새가 날아다니지 못하는 걸까요? 그 해답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연을 날려보았다면 말이에요. 연은 바람이 잘 부는 날에는 날리기 쉬워요. 연이 바람의 저항을 받아 저절로 밀려 올라갈 테니까요. 하지만 바람이 불지 않는 날은 어떤가요? 연을 전혀 날릴 수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바람을 향해 뛰어가면 되니까요. 여러분도 연을 날리려고 할 때 바람이 불지 않으면 연줄을 쥐고 앞으로 힘차게 달려나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연이 공기와 부딪히며 마치 바람이 불 때와 마찬가지로 공기의 저항을 받아 위로 떠오르죠. 이와 마찬가지로 새도 바람이 없는 날에는 스스로 날갯짓을 해서 공기가 날개를 지나가도록 하여 마치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어 위로 떠오르는 것이랍니다. 좀 어렵나요? 그럼 모형 비행기로 직접 실험을 해보는 것도 좋을 거예요. 문구점에서 모형 비행기를 하나 구입하세요. 종이 비행기는 멀리 날리기가 쉽지 않지만 모형 비행기는 꽤 멀리 날릴 수 있어요. 우선 모형 비행기의 날개를 잘 보세요. 어떤 모양인가요? 위로 떠오르기 쉽게 날개 위쪽이 약간 볼록하고 아래쪽은 평평할 거예요. 새의 날개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앞쪽에 회전하는 프로펠러가 바람을 만들어 날개 쪽으로 보내주지요. 프로펠러를 여러 번 감은 뒤에 모형 비행기를 앞으로 가만히 놓아보세요. 그러면 프로펠러의 바람을 받은 날개가 양력을 받아서 공중으로 솟아오른답니다. 참 신기하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란 녀석이 그렇게 신기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비행기를 위로 떠받쳐주는 것처럼요. 새들은 그런 공기의 흐름을 본능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날개를 퍼덕이는 것도 공기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랍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새의 날갯짓인데요. 아마 사람은 좋은 날개를 달아준다고 해도 흉내내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날개를 달아 하늘을 날아보려고 했던 사람들은 한 번도 날 수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하늘을 날아보려는 꿈을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새처럼 날 수만 있다면 너무나 자유로울 것 같았지요. 사람들은 언제부터 하늘을 날려고 했을까요?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난 것은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인류의 역사와 비교해보면 비행기는 최근에 발명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이전에는 하늘을 날 수 있는 동물이라고는 새나 잠자리 같은 날개 있는 동물뿐이었을 거예요. 비행기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무거운 쇳덩이가 하늘을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태운 거대한 쇳덩이가 하늘을 날다니 자동차같이 생긴 게 하늘을 난단 말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사람이 처음으로 하늘을 난 것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비행기를 타고서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날았을까요? 전설에 등장하는 큰 새의 등을 타고 날았을까요? 아니면 용의 꼬리에 매달려 날았을까요? 사람이 처음으로 하늘을 난 것은 바로 열기구를 이용해서였어요. 뜨거운 공기는 가벼워서 위로 올라간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열기구는 공기의 이러한 성질을 이용한 거예요. 커다란 주머니에 뜨거운 공기를 넣으면 그 공기는 주위의 공기보다 가벼워져서 하늘 위로 둥실 떠오른답니다.
여러분도 사람들이 열기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텔레비전을 통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열기구는 커다란 풍선처럼 생겼고 아래쪽에 큰 바구니가 달려있지요. 또 바구니에는 불을 지피는 장치가 있어서 풍선 안의 공기를 계속 뜨겁게 만들어요. 그러면 열기구는 오랜 시간 동안 하늘에서 떠 있을 수 있지요. 프랑스의 몽골피의 형제는 나무를 태우다가 연기와 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힌트를 얻어 열기구를 만들게 되었대요. 간단한 자연 현상을 보고 정말 대단한 발명을 한 거지요. 그러다가 1903년에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라이트 형제가 만든 최초의 비행기는 12초 동안 36m를 날았어요. 이렇게 비행기가 나는 속도는 사람이 뛰어가는 것보다 훨씬 느렸답니다. 그러나 일단 하늘을 나는 방법을 알게 된 뒤부터 사람들은 점점 더 좋은 비행기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어요. 헬리콥터도 만들었어요. 또 제트기관이 발명되고 나서는 속도가 아주 빠른 비행기를 만들게 되었지요. 제트기라고 불리는 오늘날 비행기의 속도를 나타내는 말은 마하라고 하는데 마하 1이란 소리의 속도와 같은 거예요. 마하 3이라고 하면 소리의 속도보다 3배 빠르다는 것이에요. 즉 소리는 1초에 약 340m를 나아가니까 마하 3이면 1초에 약 1020m 정도를 이동할 수 있는 속도를 말해요. 놀랍게도 요즘에는 그 정도의 속도를 낼 수 있는 비행기가 흔하답니다. 1초에 1000m 이상을 날아간다니 엄청난 속도죠? 비행기는 어떻게 날 수 있을까요? 비행기의 모습은 새와 비슷해요. 앞쪽에서는 아주 작은 머리가 있고 가운데에는 큰 날개가 있고 뒤쪽에는 꼬리가 달려있어요. 이 사실로 보아 사람들이 비행기를 만들 때 새를 보고 만들었음을 알 수 있어요. 앞에서 말했듯이 새의 날개는 두 가지 힘을 만들어내요. 하나는 앞으로 나아가는 힘, 또 하나는 위로 올라가는 힘. 그 두 개의 힘이 합쳐져서 하늘을 날게 되죠. 날개가 굽어 있어서 새가 앞으로 나아가면 자연스럽게 몸은 위로 뜬다는 건 이미 알고 있지요?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힘차게 불꽃을 뿜어내는 엔진에 의해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얻고 날개는 양력을 받아 위로 쑥 솟아오르지요. 모형 비행기를 날릴 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지요? 그 다음은 계속 위로 올라가며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꼬리 날개는 무슨 일을 할까요? 꼬리 부분이 날아가는 것과 관계가 있는 걸까요? 비행기 꼬리 날개는 수직으로 서 있는 것과 수평으로 누워 있는 것이 있어요. 수직 꼬리 날개는 수직 안정판과 방향키로 되어 있어요. 방향키는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며 방향을 바꾸는 역할을 하지요.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방향키를 오른쪽으로 눕히고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왼쪽으로 살짝 눕혀요. 그러면 비행기는 조종하는 대로 가게 되지요. 수직 안정판은 비행기가 똑바로 날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수평으로 누워있는 수평 꼬리 날개는 수평 안정판과 승강키로 되어 있어요. 비행기가 수평을 유지하는 걸 도와줘요. 비행기가 옆으로 쓰러지려는 걸 막아주지요. 그러면 비행기는 아주 부드럽게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여러분도 화살 뒷부분에 깃털 같은 것을 꽂는다는 걸 알고 있지요? 그것을 꽂지 않으면 활을 쏘아도 화살이 똑바로 날아가지 않아요. 불안하게 흔들리면서 멀리 날아가지도 못할 거예요. 깃털이 비행기의 수직 안정판과 수평 안정판의 역할을 해서 화살은 똑바로 날아가는 것이랍니다. 새의 꼬리도 비슷한 역할을 해요. 새의 꼬리를 보고 비행기 꼬리 날개를 만들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꼬리가 길고 잘 발달된 새일수록 날아가는 모습이 부드러울 거예요. 물론 공작이나 닭처럼 날개가 있어도 날지 못하는 새들은 빼고요. 새인데도 날 수가 없다고요? 공작 얘기가 나왔으니 공작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하지요. 공작의 깃털은 곱게 뻗어 있답니다. 다른 새들의 깃털을 보면 깃대가 곧지 않고 옆으로 휘어져 있어요. 깃털이 그렇게 생긴 이유는 깃털이 붙어있는 날개가
바람을 잘 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깃털이 굽어져 위로 굽은 모양을 만들면 공기가 잘 흘러다녀서 공기가 날개 아래쪽을 떠받치는 힘을 받을 수 있다고 앞에서 배웠죠? 공작은 깃털이 곱게 뻗어 있어요. 동물원에 가서 공작을 살펴보세요. 수컷은 꽁지깃을 살짝 펴서 암컷을 유혹하는데 그 깃털을 보면 곱게 뻗어 있을 거예요. 공작의 꽁지깃은 무척 화려하죠. 그렇게 화려한 깃털을 가진 공작이 하늘을 날기까지 한다면야 더할 나위 없이 멋있겠지만 불행하게도 공작은 날지 못해요. 화려한 날개는 날기 위한 것이 아니라 멋을 내는 데에만 사용하나 봐요. 그러니 날기 좋게 굽어 있는 것이 아니라 멋지게 쭉 펼칠 수만 있는 것이죠. 하지만 공작에게 물어보세요. 너도 새라면 날 수 있어야 하지 않니? 그러면 공작은 아마 대답을 못하고 꽁무니를 뺄 거예요. 그럼 타조는 어떨까요? 타조의 생김새만 봐도 한눈에 알 수 있어요. 타조처럼 튼튼한 다리를 가진 녀석이 하늘을 나는 건 보지 못한걸요? 그렇죠? 타조가 하늘을 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어요. 타조의 목은 너무 길고 날개는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짧고 몸에 달라붙어 있는 데다 튼튼한 다리를 가졌으니 어떻게 날 수 있겠어요? 그 대신 타조는 달리기 선수예요. 튼튼한 다리로 힘차게 뛰어가는 타조를 보면 나는 것도 부럽지 않을 거예요. 타조나 공작처럼 날지 못하는 새들은 깃털이 곱게 뻗어 있어요. 한마디로 날 수가 없다는 뜻이죠. 날개란 참 오묘해요. 간단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많은 장치가 숨어 있다고 해야 할까요? 날개는 공기를 충분히 밀어낼 수 있을 만큼 크고 또 깃털이 굽어 있어서 바람을 잘 탈 수 있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뼈도 위쪽이 둥글게 굽어 있고 몸은 바람의 저항을 받지 않게 유선형으로 되어 있지요. 정말 멋진 모습이에요. 무겁고 큰 비행기보다 독수리 한 마리가 날아가는 모습이 훨씬 멋지게 보이는 것도 그런 이유일 거예요. 지금까지 날개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함께 알아보았어요. 어때요? 한번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보고 싶지 않나요? 멀리 보이는 산 위로 너울너울 날갯짓을 하면서 새들과 함께 말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멋진 여행이 될 텐데요. 하지만 설마 진짜로 해볼 생각이 있는 건 아니겠지요? 조심하세요. 그렇게 날개를 매달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다 다친 사람이 이 지구상에는 수도 없이 많았답니다. 또 그렇게 해서 날 수 있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요. 하늘을 나는 꿈. 하늘을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것은 오랜 옛날부터 사람들의 꿈이었어요. 오늘날에는 비행기를 타고 마음껏 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는 모험가들의 수많은 시도가 있었답니다. 자, 그럼 과연 인류는 하늘을 날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했는지 알아보아요. 인간은 날 수 없다? 1496년에 이탈리아의 과학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팔에 날개를 달아 움직여 날아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근육은 너무 약해서 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답니다. 뜨거운 공기를 이용하다. 1783년에 프랑스의 몽골피해 형제는 뜨거운 공기를 채운 열기구를 만들어 하늘을 처음 날았습니다. 하지만 열기구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 조종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별로 이용되지 않았답니다. 그 뒤 열기구는 꾸준히 개발되어 엔진과 프로펠러를 갖춘 비행선으로 탄생했어요. 새를 보고 만든 글라이더. 1891년에 독일의 릴리엔탈은 최초로 사람이 탈 수 있는 글라이더 비행에 성공하여 비행기 탄생의 길을 열었습니다. 동력을 이용한 최초의 비행기. 1903년 라이트 형제는 릴리엔탈의 글라이더를 더 좋게 고쳐서 세계 최초의 동력 비행기 플라이어호를 만들었습니다. 최초의 헬리콥터. 1920년부터 다양한 형식의 헬리콥터가 만들어졌으며 1939년에 러시아의 과학자 시코르스키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이용되었습니다. 빠르고 커진 오늘날의 비행기. 오늘날에는 문체의 길이가 50m나 되고 수백 명의 사람을 태울 수 있는 여객기와 엄청나게 빠른 제트기들이 하늘을 누비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개의 비밀 재미있게 읽었나요? 비행기를 타면 먼 나라도 금방 갈 수 있어요. 비행기가 없었다면 자동차나 배를 타고
오랫동안 가야 했을 거예요. 이와 같이 편리한 비행기는 하늘을 나는 새를 자세히 관찰한 다음 그것을 본떠 만든 거예요. 이렇게 발명이란 작은 것을 세심하게 관찰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답니다. 그러니까 발명왕이 되고 싶다면 주위를 세심하게 관찰하는 습관부터 길러야겠죠?